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리스닝 제키입니다. 오늘은 저랑 최근 파트 4의 최신 경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파트 1과 2에 굉장히 몰두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상 정말 진짜 점수는 어디에서 오른다? 파트 3, 4에서 오르죠.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에 파트 3, 4는 어떤 게 또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파트 4를 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화이팅! 자, 그러면 파트 3, 4의 핵심적인 전략이 무엇일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독해, 청해, paraphrasing, shadowing.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파트 3와 4는 독해와 청해의 collaboration, 콜라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우리는 어떤 걸 잘해야 된다 그래요? 스키밍을 잘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청해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스키밍 해놓은 걸 토대로 해서 들으면서 정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또 청해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독해와 청해는 여러분 1+1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일까 생각을 해보면 독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걸 읽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들리는 걸 듣고 이해하는 게 먼저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먼저일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우선 독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걸 읽을 수 있어야 그걸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눈앞에 있는 문장을 읽을 수 없다면 그걸 들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독해를 잘 해야 1번이 뭐가 돼야 된다? 독해. 잘 읽어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독해가 되면 청해는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독해가 되면 청해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듣는 공부를 많이 안 한단 말이죠. 듣는 걸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야 되는데 발음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쉐도잉이란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따라 말하는 훈련. 여러분들이 읽는 거, 내가 단어는 다 알아서 읽을 수는 있는데 들리지 않는 건 발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듣는 게 아니라 발음하는 훈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키웠다면 청해가 자연스럽게 따라갈 텐데 근데 내가 읽는 건 잘하는데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쉐도잉으로 듣는, 귀를 여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독해와 청해를 여러분들이 짬뽕 시켜 놓은 게 바로 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4에서 패러프레이징은 어휘력과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ilk is 50% off. 본문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해줍니다. 밀크, 우유가 50% 세일이야. 이런 걸 언급해주면 우리가 보기에서 포괄적으로 뭘 골라줘야 돼요? 뭐가 세일이다? Dairy product, 유제품이 세일이구나 하는 것을 골라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밀크라는 거를 들었더라도 보기에서 dairy가 뭔지 모르면 dairy, 이 단어가 뭔지 읽지 못하면 정답을 고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본문에서 you should wear helmet, 너는 헬멧을 써야 돼. 이런 내용을 내가 귀로 들었어요. 본문에서. 그럼 이 헬멧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냐면 safety gear, 안전장비, 이쪽으로 또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헬멧을 듣고 포괄적인 명사 safety gear, 이쪽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해주는 거죠. 헬멧을 알아도 safety gear가 뭔지 모르면, 정확하게 모르면 정답을 고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pots and pans. pots는 냄비, 그리고 pans는 프라이팬, 이런 걸 뜻하죠. pots and pans를 우리는 포괄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kitchenware, 이런 주방 도구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건 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 보기에서 읽어내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패러프레이징이다. 이렇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쉐도잉, 파트 3, 4에서 쉐도잉을 안 하시는 분들, 1, 2는 되게 열심히 하다가 3, 4에서는 쉐도잉이
문장도 좀 길어지고 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쉐도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쉐도잉은 무엇을 키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다? 청해력. 우린 청력은 있지만 듣고 이해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쉐도잉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쉐도잉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독해가 돼야 청해가 따라온다 그랬죠? 가장 먼저 쉐도잉을 하실 때 뭘 한다?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한 문장을 눈으로 볼 때 바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해석을 못했는데 그냥 소리만 마치 앵무새가 뜻도 모르고 따라하듯이 그냥 막 따라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쉐도잉이에요. 여러분들이 쉐도잉을 제대로 하시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라 말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따라 말할 때 이거 몇 번 해요? 라는 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합니다.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쉐도잉 하는 학생들을 보면 수업 시간에도 그러고 스터디를 하면서도 쉐도잉을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그 학생들이 한 10번 이상에서 20번 정도 같은 문장을 따라 했을 때 그 문장의 발음과 억양과 강세 그리고 뜻까지 모두 다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쉐도잉을 할 때 말하기를 뭐 2번, 3번 찔끔찔끔 뭐 몇 번 정도 해서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하는 쉐도잉을 하고 있다면요. 조금 극단적으로 20번 정도를 반복해 보세요. 쉐도잉은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는 그런 수단은 아니고요. 꾸준히 적어도 일주일 이상에서 2주 정도는 꾸준히 매일매일 하셔야 그 효과가 드러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두 번 했는데 안 늘어요. 그럼 충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몇 번 정도? 좀 과하게 합시다. 20번 정도 따라 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말할 문장이 입 밖으로 못 나갈 문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요즘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 반복 어플이라든지 무한적으로 계속 반복해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통해서도 구간을 딱 설정해 놓고 발음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가볼 거냐면 패러프레이징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패러프레이징은 어휘력입니다. 정말 어휘력이 늘려면 그냥 반복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어휘력이 갑자기 늘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인정을 할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네. 어제 몰랐던 걸 오늘 또 모르고 오늘 아까 10분 전에 봤던 걸 또 모르고 이런 일이 너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내가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 양보다는 질이에요. 3시간 넘게 이 단어를 봤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잠깐 보고 점심에 잠깐 보고 밥 먹고 잠깐 보고 자기 전에 잠깐 보고 이거를 내 생활 속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얘네들은 명사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런 패러프레이징들입니다. 세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special offer 이런 패러프레이징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special offer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특별 제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가 동의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빠르게 sale 듣고 special offer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사원도 동의어가 되게 많아요. employee, 뭐 agent, representative, clerk, personnel 발음 주의해야 되는 거 있죠? representative 아니죠? representative 그 다음에 personnel 영어는 강세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죠. 내가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 보이면 강세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employee, representative, 그 다음에 personnel 이런 애들이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미팅 같은 경우도 conference, seminar, assembly, convention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의어로 자주 패러프레이징이 되고요. 온라인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뭐 www, 인터넷 이런 애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factory로 넘어가서 factory는요. plant, manufacturer 이런 게 이제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요 정도로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엔 동사에 해당하는 애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동사는 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contact, 연락하다, call, email, send message 이런 애들이 다 연락하다에 들어가는 contact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ubmit, hand in, turn in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read, review, go over, go through 다 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read라고 하면 이게 읽다, 어떤 책을 읽다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검토하다, 뭐 훑어보다 이런 것들도 다 보다라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change. 우리 change는 다 알고 있죠. 근데 change 안에는 조정하는 것, 수정하는 것, 새로 뭘 추가하는 것, 갱신하는 것, 다시 디자인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change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notify, 무언가를 알려준다는 거죠. inform, give notice, let know, remind가 동의어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explain도 있는데 explain, outline 요거랑 같은 뜻이에요. outline은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 I will explain the details. I will give you the outline. 이것도 내가 outline을 줄게라는 건 설명해 줄게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visit 하면 우리 빼먹을 수 없는 drop by 있죠. drop은 떨어뜨리다 라는 뜻인데 drop by가 붙게 되면 이건 방문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manage 한다는 건 뭘 관리하다는 거죠. supervise 이렇게 관리, 우리 supervisor 이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supervise는 관리하다, managing하다 여기랑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숫자도 paraphrasing이 될 수 있어요. 보시면 10 years, 10년이죠. 10년은 decade, 10년이죠. 2 weeks, couple of weeks, 10 a.m. AM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paraphrasing? morning. 이쪽으로 paraphrasing 혹은 daytime 이쪽으로 paraphrasing 될 수 있고요. PM이 붙었다는 건 afternoon, 뭐 evening, night 이쪽으로도 paraphrasing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week ago 보시면 일주일 전이라는 그런 뜻이죠. 일주일 전이든 yesterda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런 시점도 최근, recently 이쪽으로 paraphrasing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nce a year, annual, yearly every year 이런 식으로 또 paraphrasing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Monday to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중이죠. 주중을 영어로 weekdays라고 하고요. Saturday, Sunday 이건 주말이니까 뭐라고 해요? weekend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paraphrasing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런 표 형태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캡처 하시면서 제가 정리해드린 요런 애들 캡처 해놓으시고 내가 지금 현재 파트 3, 4를 막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하면 이 단어들부터 외우고 시작하세요. 알겠죠? 이 단어들부터 자주 보고 자주 말해보고 접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가셔야 paraphrasing이 기초적으로 어떤 게 되는지를 알고 시작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araphrasing을 또 잘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제가 잠깐도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걸 듣고 포괄적인 명사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hotocopier, printer, water dispenser 이런 애들을 어떻게? machine, device 이렇게 paraphrasing이 되고요. 그 다음에 taxi, bus, subway 이런 것들은 transportation, 뭐 위에 public transportation 이렇게 붙여줘도 되겠죠. 대중교통 이렇게도 붙여질 수 있겠고요. resume,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resume는 이렇게 콩나물이 꼭 들어갑니다. 콩나물이 들어가야만 resume, 이력서라는 의미와 발음이 resume라고 나가게 되고요. 만약에 콩나물이 없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의미? resume, 재개하다 라는 그런 의미의 동사가 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콩나물이 꼭 있어야만 뭐다? 요거는 이력서다. 요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application form, sales report 이런 것들은 어떻게 paraphrasing? document, form 이런 식으로 또 paper, 뭐 서류들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hotel, 뭐 suite room, 뭐 resort 이런 것들은 accommodation facility, 숙박시설 혹은 hospitality, 뭐 어떤 업종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호텔이나 리조트는 hospitality, 뭐 접객업, 뭐 이런 식으로도 또 paraphrasing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nual, booklet, pamphlet, brochure, handout, magazine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은
publication, 어떤 출판하거나 출간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해서 publication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email, phone, extension number, 이거는 contact details, 연락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을요, 종종 어떻게 paraphrasing? 은행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금융기관,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까 봤던 milk, cheese, and yogurt, 이런 애들은 뭐가 된다? dairy product, 유제품,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paraphrasing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3, 4를 풀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숙달이 돼야 이런 게 보이겠지만 보기들 중에요.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되게 애매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지도 않고 되게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를 다 포함시키는 이런 dairy product 같은 거. 이거는 뭐 우유도 되고 요거트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다른 보기들보다는 비교적 높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트 3, 4의 요즘의 출제 경향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장소, 업종, 사업.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업종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지, 요런 장소 문제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볼 때 보면 사실 주제나 장소 문제 비등비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시험을 볼 때면 장소 문제가 특히나 그리고 파트 4에서 업종이나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 메시지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보시면 where, 어디에서 대화하는가? What industry, what type of business? 이런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들을 푸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리는 게 답이 되는 비중보다는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답을 주는 문제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특정 세부사항 문제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통합 성적표라는 것을 받아봅니다. 통합 성적표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통합 성적표. 이 통합 성적표라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통합 성적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나옵니다. 그 평가 기준 중에 특정 세부사항, 아주 특정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제를 잘 맞췄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세부사항 문제가 늘어났다는 건 그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수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특정 세부사항의 문제는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Why did Mark call technician last week? 보면 여기 아주 세부적인 핵심 어구가 질문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일단 의문사 중요하고요. Why Mark call technician last week? 보면 이 문제에는 버릴 게 없어요. 왜 마크가 테크니션한테 지난주에 전화를 했는지를 묻고 있죠. 그럼 우리가 본문에서 듣게 될 내용은 마크가 지난주에 테크니션한테 전화했다라는 내용 자체를 듣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Where did the man just return from? 보시면 어디에서 남자가 막 돌아왔는가를 묻고 있죠. 그럼 우리가 줄거리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남자가 어딘가에서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풀어줘야 되는 게 바로 이런 특정 세부사항 문제의 특징입니다. 쭉 계속 이어서 스키밍 해볼게요. Why will women be busy in the afternoon? 자, 왜 woman busy? 왜 여자는 바쁠 것인가? afternoon, 이 오후에. 첫 번째 문제랑 되게 유사하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오후에 여자가 바빠진다라는 것을 듣기도 전에 알고 있잖아요. 그쵸? 오후에 여자가 바빠진다라는 거. 자, 계속 가볼게요. What will the man attend? 자, 남자가 참석할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남자가 어딘가, 뭐 그 이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박람회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참석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How will women correct billing error? 자, 보시면 어떻게 여자가 고칠 것인가 billing error를, 여자가 이 청구 문제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정 세부사항 문제에 대비하시려면 보시다시피 뭘 잘해야 된다? 독해를 잘해야 돼요. 스키밍을 잘해야 특정 세부사항 문제, 질문 자체에 있는 핵심 어구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식의 경향성을 보이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해당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Where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장소 문제. 제가 요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어디에 있나 지금 화자들이 A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Travel agency. 우리 보통 밑줄 그으면서 해석하죠? Travel agency는 어디예요? 여행사. Retail store. 어디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 store, 매장이죠? 소매점. 그 다음에 gym, 어딘가요? 체육관, 그 다음에 호텔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해석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해석하지 못한다는 건 그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느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정답의 단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장소 문제 어떻게 출제한다 그랬죠? 대놓고 말을 해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을 해준다고 했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Hello, I'm staying in Suite 107 and the air conditioner in here isn't working. 자, 여기서 우리는 정답의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언급되진 않는데요? 장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요. 남자가 어떤 키워드를 말해주죠? I'm staying in Suite 107. I am staying in Suite 107. 다시 들어볼까요? I'm staying in Suite 107. 다시 한번. I'm staying in Suite 107. 이게 정답의 단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어디에 있다? 머물고 있어. 스위트룸 107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스위트룸 107번에 머물고 있다는 건 남자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다? 호텔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대놓고 Hello, I am in the hotel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내가 스위트룸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 정답의 단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장소 문제는요. 몇 번째 문제로 나와요?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파트 3, 4에는 이런 암묵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은 대체로 첫 번째 문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I'm staying in Suite 107에서 바로 한눈 팔면 놓쳐요. 바로 정답을 뒤로 연결시켜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것도 가볼게요. 우리 요 문제, 3번 문제로 되어 있는 것도 풀어볼 건데 자, Where does the man most likely work? 이것도 여러분 어디에서 남자가 일하는지 우리가 스키밍할 때 이렇게 성별을 체크하는 이유는 이 해당 성별이 정답의 단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남자가 일하는 곳은 A는 어딘가요? 우체국, 온라인, 매장, 크레딧 카드 회사, 신용카드 회사, 그 다음에 investment firm, 투자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것도 장소 문제니까 초반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가볼게요. Kenwood Financial, how may I help you? Hello, I'm calling because I lost my credit card yesterday.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갸우뚱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나 지금 준비됐는데 왜 여기서 안 나오지? 혹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주는 문제가 바로 이런 타입인데 들어보자면 How may I? Kenwood Financial. 남자가 처음에 남자가 일하는 곳이니까 Kenwood Financial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Financial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Financial이요? 그럼 인베스트먼트 투자네 해서 정답을 뒤로 고르려고 해요. 근데 쭉 이어서 들어보면 How may I help you? Hello, I'm calling because I lost my credit card 뭐라 yesterday. 그러죠 여자가? I lost my credit card. I lost my credit card. Lost my credit card. Lost my credit card yesterday. 제가 어제 신용카드 분실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남자가 아무리 financial이라고 해줬어도 제가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반대편 화자가 정답의 단서를 말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가는 게 맞죠? investment firm이 아니라 credit card company구나로 연결시켜 주셔야 됐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당황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스키밍할 때 여기 성별 체크하는 게 이 사람이 말해줄 거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딱 한 가지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에서 우리 남자 여자 파트 3라고 해놓고 남자나 여자가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say 혹은 mention, man mention, woman mention 아니면 세 번째 according to the man 아니면 according to woman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는 예외가 없어요. 알겠죠?
man say, 남자가 말한다. 뭐에 대해서. 여자가 mention, woman mention, 아니면 according to man, according to woman, 뭐 이렇게 시작되는 문제들에는 이 해당 성별의 예외 상황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 성별이 말해줘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man mention, according to man 이런 게 보이나요? 질문에? 그런 게 보이지 않죠. 이런 경우가 아닐 때에는 어떻게 돼요? 반대편 화자가 정답을 말해줄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왜냐하면 이 대화문이라는 게 얘네들이 랜덤한 얘기를 막 서로 다른 랜덤한 얘기를 막 아무 말 대잔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란 말이에요. 주거니 받거니가 되기 때문에 이 반대편 화자가 정답의 단서를 정확하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2세트짜리를 풀어볼 건데 파트 4에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Who is the announcement intended for? 자, 여러분 who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면 보통 이거 직업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intended for 이라는 동사가 들어가죠. 누구에게 이 공지가 의도되었는가 이거죠. intend for는 intention 알고 있죠. 의도. intend for는 누구에게 의도되었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청자를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announcement, 공지를 누가 듣고 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자, A부터 볼게요. A는 서점 고객들이다. publishing firm staff, 출판사 직원이다. science fiction author, 이거는 소설가다. author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nference attendees, 이거는 컨퍼런스 참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What will take place this weekend? 특정 세부사항이죠. 무엇이 weekend, 주말에 일어날 것인지. 자, store renovation, 이건 뭐예요? 수리가 있을 거다. book signing event, 사인회가 있을 거다. writing workshop, 장문 워크숍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promotional offer, 할인 행사가, 판촉 행사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순서대로 정답을 하나씩 연결해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초반 집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요. Ready? Go! Attention all London Books customers. We're currently having a huge sale on science fiction novels. 자, 요렇게만 들어볼게요. Attention all London Books customers. 일단 런던 북스라는 회사의 고객들에게 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는 다음 문장. We're currently having a huge sale on science fiction novels. We're currently having a huge sale on science fiction novels. We're currently having a huge sale on science fiction novels.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 대한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science fiction novel, 소설책에 대한 huge sale, 할인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답은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정답은 bookstore customers, 이 서점 고객들에게 하는 공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반에 집중해서 어떤 걸 들어줘야 돼요? 이 소설책의 할인이다라는 부분을 잘 들어줘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We're currently having a huge sale on science fiction novels.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읽을 수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 영국 발음에 취약하니까.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제가 몇 번 하라 그랬죠? 2-3번이 아니라 20번씩 따라해 보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될 수밖에 없어요. We are currently having a huge sale on science fiction novels. 요렇게. 자, 그러면서 따라 붙는 거예요. We're currently having a huge sale on science fiction novels. Science fiction novels. 이렇게 따라서 20번만 하면 이 문장이 거의 외워지다시피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봐도 이 문장을 계속 따라하는 학생들을 보면 약간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성공하는 거죠. 그 문장이 아예 내 머릿속에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이 언어와 가까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장이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생각해야 되고 자꾸 보면서 따라 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해봐서 익숙해져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We're currently having a huge sale on science fiction novels.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쉐도잉이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거 바로 가볼게요. 다음 거 2번 문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weekend입니다. 무조건 언급될 겁니다. 이 weekend는 들어볼게요. All books in this genre are discounted by 25%. This is the perfect opportunity to add to your collection. We're also running a promotion on recipe books this weekend. 나오죠. This weekend. Books this weekend. This weekend. Books this weekend. This weekend. 그럼 여러분 그 문장에 정답이 있어요. 들어볼까요? We're also running a promotion on recipe books. We're also running a promotion on recipe books this weekend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We're also running a promotion on recipe books this weekend. 주말에 이 recipe books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말에 있는 일은 promotional offers. 바로 들리는 걸 정답으로 연결시켜 주셨으면 됐다. 근데 이 promotional offers는 뭐랑 동의어예요? 이렇게도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special deal, 뭐 special discount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들리는 걸 바로 정답으로 연결시켜 주셨어도 될 만큼 쉬웠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바로 다음 문제 풀이 파트 3에서 전체 세트 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11번, 12번 문제고요. 자,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때요? 상당히 문제가 좀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제가 좀 어렵고 길 것 같다. 길고 어려울 것 같다. 뭐 다 비슷하죠. 그래서 요건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Why did Mark call technician last week? 자,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문제죠. 왜 마크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 기술자한테 지난주에. 우리가 듣게 될 내용은 지난주에 마크가 테크니션한테 전화했다라는 내용을 들을 거고 그게 이 문제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ower outage stopped production.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물론 하나를 다 직역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전이 생산을 멈췄다는 거기 때문에 정전 때문에 전화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a piece of equipment stopped functioning properly. 이거는 어떤 기구 중에 하나가 작동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하는 거니까 장비, 기기, 고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Some routine maintenance. 이거는 정기 점검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D는 Some factory machinery was installed incorrectly. 이건 기계 설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0번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문제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마크가 테크니션한테 지난주에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들을 때 그때 정답을 고르셔야지 무작정 첫 번째 문장부터 듣고 있어야지 그러면 너무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마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들어볼게요. 정답의 단서가 어디에 있는지.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Carl, something's wrong with the factory's main conveyor belt. 여기 정답 있나요? 정답 없죠. 마크라고 언급을 안 해주니까. It's moving very slowly. Again? The same thing happened before. 여기까지 정답 단서 있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Mark, 여기서부터 있겠죠. Mark, Mark, 여기서부터 정답의 단서를 고르셔야 돼요. Mark, Mark. didn't you call the technician last week? 마크야, didn't you call the technician last week? 뭐 질문 100개 왔네요, 그냥. 그죠? 질문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타이밍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이죠. Didn't you call the technician last week? 지난주에 전화 안 했니? 여기서부터 답이죠. I did. The speed dial isn't working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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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다이얼이라는 것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스피드 다이얼이라는 어떤 장치가 isn't working, not working. 작동을 안 해요, 제대로. 이거니까. 여러분들은 정답을 어디로 연결시켜야 돼요? 스피드 다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라는 건 장비에 문제가 있어요. 장비가 고장났어요. 이쪽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디가 돼야 된다? B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든 여러분들은 타이밍적으로 무엇을 봐야 된다? Mark라는 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고 정답을 고르셔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 문제 많이들 어려워하죠. 이 따옴표 문제는요. 의도 파악 문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and tomorrow 그리고 내일이 national holiday 공휴일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잘 푸시려면 제가 밑에 적어놨듯이 직전 직후 문장에 정답의 단서
를 잘 잡아주셔야 되고 만약에 모르면 바로 다음 문제 풀이에 집중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내일이 공휴일이야. 이 말을 통해 여자가 암시하는 것. 내일이 공휴일이야 라는 말을 통해 여자가 암시하는 것. A를 보시면 An order may be delayed. 그 주문한 게 미뤄질 수도 있겠다. 지금 여기 보면 다 maybe, not, may not be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뭐예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문이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 B는요. Celebration may be held. 어떤 축하 행사가 열릴 수도 있겠다. 그 다음 C는요. Repair may not be necessary. 수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Delivery may not be made. 배송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요거를 암시했다라고 볼 수 있죠. 도대체 내일이 공휴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를 우리가 넌지듯이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앞뒤 문맥을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And the replacement parts for it won't arrive until 5 p.m. today. We have a major order due in next week. And tomorrow is a national holiday. 나오네요. We have a major order due in next week. 우리 되게 중요한 주문이 다음 주까지인데 내일이 공휴일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직후에 뭐가 언급이 되나요? Even if we get the machinery operating properly tonight, our production levels are going to be affected.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Even if we get the machinery operating properly tonight, our production levels are going to be affected. 마지막 한번 들어보세요. Even if we get the machinery operating properly tonight, our production levels are going to be affected. 자, 만약에 내가 3번 그 이상을 들었는데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봐야죠. 제대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Even if, 만약에 we get the machinery operating properly tonight, 오늘 밤 만약에 우리가 기계 작동을 제대로 시킨다고 하더라도 our production levels, 우리 production, 생산량이 영향이 갈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주문이 다음 주까지인데 내일은 공휴일이야. 우리가 만약 오늘 밤 기계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제품 생산량이 영향이 있을 거다. 이거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뭘 암시한 거예요? 주문이 미뤄져야겠다. 미뤄져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암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골라줘야 된다? A로 골라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여자에 따르면 이런 문제 예외 있다 그랬나요? 이런 문제 절대로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풀었던 문제 10번, 11번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번, 11에서 조금 더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 좀 잘 들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탁 잡고 있으면 여자가 하는 말만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자, what might staff need to do? 자, 스태프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A를 보시면 work extra hours. 뭐 하는 거예요? 초과 근무하는 거죠. conduct an inspection.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 different device.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 것. contact technician. 기술자한테 연락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가볼게요. I know. Is there anything we can do to produce enough units in time? 여자가 마지막에 하는 이 말. We'll probably need to ask our employees to work this weekend. 자, 여기죠. 다시 한번. We'll probably need to ask our employees to work this weekend. We'll probably need to ask our employees to work this weekend. 우리가 아마도 need to ask our employees, 우리 직원들한테 요청을 해야겠어. 뭐 해달라고? To work this weekend. 주말에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야겠다. 여기에 정답의 단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말에 일하는 건 뭐예요? Work extra hours. 추가 시간을 근무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A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최근에 파트 3, 4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앞서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패러프레이징 리스트 있죠? 패러프레이징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잘 캡처해 두셨다가 외우는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트 3, 4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가시는 게 좋냐면 1번, 2번, 3번 중에 보면 공식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문장은 첫 문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문장에
정답에 단서가 있다라는 이런 암묵적인 서로 다 알고 있는 그런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추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답에 단서가 되는 걸 보면 2번 문제는 타이밍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첫 문장이랑 가깝게 가기도 하고 3번 문장이랑 뭐 같이 붙기도 하는데 1번이랑 3번은 항상 뭐가 벌어져요? 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줄거리 잡는 게임 아니잖아요. 파트 3, 4는 중간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더라도 처음과 끝이라도 정확하게 듣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3개 중에 몇 개는 맞출 수 있다? 2개는 맞출 수 있는 시험이니까요.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계속 노력하셔서 꼭 원하는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랑은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